이번 시간에는 이태준의 복덕방 볼게요. 복덕방은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이고요. 배경은 1930년대 근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3명의 노인이 나와요. 안초시 영감, 서참이 영감, 박희한 영감. 이 세 노인은 9세대입니다. 소외된 9세대, 소외된 9세대이다. 안초시한테는 딸이 있어요. 안경화예요. 직업은 성공한 무용수예요. 무용수. 그 다음에 신세대입니다. 이 근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신세대예요. 이 작품은 9세대와 신세대가 구분되어 있어요. 보면 볼게요. 초시, 안초시예요. 안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한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딸은 안경화라고 했어요. 박희한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축항이 된다고 합니다. 항구가 생긴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땅값이 올라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하면 땅값이 올라서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투자해라. 이런 말을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여기 볼게요. 실패는 했을지라도 지금은 소외되었어요. 소외는 되었을지라도 그래도 과거에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차를 권유하는 수작, 투자를 권유하는 수작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딸이 듣기에도 솔깃했다. 딸은 안경화는 즉석에서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투자를 한다, 투자를 안 한다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안경화가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딸이 먼저 꺼내요. 안초시가 박희한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이 케어 물었다. 딸이 시시콜콜하게 케어 묻고 있어요.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초시는 또 박희한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안초시는 소상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 빚을 갚더라도 최소한도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며 장담하였다.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다. 투자를 하면 땅값이 올라가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거다. 장담하였다. 안초씨가 장담한 거예요. 안초씨가 장담하더라. 딸은 솔깃했다. 50배 이상의 순이익이니까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000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연구소를 신탁회사에 넣었어요. 연구소가 담보로 잡힌 거예요. 이거를 담보로 신탁회사에 넣고 3,000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3,000원을 융통했다. 마련했다. 딸이 큰 돈을 마련을 했어요. 이 돈으로 땅을 살 겁니다. 땅을 살 거다. 안초시는 금시 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뻤다. 금시 발복. 금방이라도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뻤다. 서참이 이놈. 서참이는 누구냐? 이 노인 3인방 중에 한 명이고요. 복덕방의 주인입니다. 복덕방 주인.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 주인이에요. 서참이 이놈이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그동안 자존심 상한 게 있어요. 존심 상한 게 있다. 내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나은 집을 살 테다. 내가 이익을 얻으면 널 시켜서 네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살 테다. 니깟 놈이 천생 곽해지 별거냐? 여기에서 니깟 놈이라는 것은 서참이에요. 서참이 니놈은 천생 각해. 각해라는 것은 집을 흥정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흥정하는 사람이지 별거냐?
하면서 서참이를 약간은 깔보고 있어요. 그동안 서참이한테 자존심 상한 게 있나 봐요.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안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청년 하나가 나타났다. 이 청년은 딸의 약혼자예요. 딸의 약혼자. 약혼자가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의 약혼자였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여기 볼게요. 딸, 안경아는 아버지의 손에는 단 1전, 한 푼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아버지와 금전에 있어서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둔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는 단 1전도 넣지 않아요. 거리를 둔다.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염, 화를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생각을 해보니 적어도 3,000원의 순이익이 3,000원을 투자하잖아요. 3,000원을 투자하면 순이익은 5, 6만 원이다. 큰 돈이에요. 이익은 5, 6만 원이 되는데 만 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만 원 하나는 내 몫이 되겠지. 내 몫. 안초씨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초씨가 이 만 원은 내 몫이 되겠지 하면서 타협이 생겨서 안초씨는 으슬으슬 그 이를테면 사이 녀석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 청년이 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안초씨의 생각은 이익이 5, 6만 원이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 원은 내 몫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한다. 1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어요. 모두 꿈이었다. 모두 사기였습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나쁜 사기였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3,000원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투자해놓고 날마다 신문을 수소문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다는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다른 땅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다. 50배가 올랐다. 졸부들이 생겼다. 이런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그러니까 딸이 산 땅은 강간무소식이다. 그리고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암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암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모씨에게 속은 것이었다. 모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사기당했다. 축항 후보지로 측형까지는 하기는 하였으나 후보지였어요. 후보지였는데 무슨 결점이 있어서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재빨리 거기에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후보지였는데 결점 때문에 중지되었어요. 그래서 땅이 처치 곤란이니까 축항된다는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냈다. 그래서 땅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땅을 거짓 소문을 내서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사기였다. 모씨가 꾸민 연극이었다. 모씨가 꾸민 사기였다.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모든 책임은 안초씨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밥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3,000원 큰 돈을 날렸어요. 사기당했다.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부녀 간의 의리도 이런 가족 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 건가? 잘라내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원래 이 부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나빴다. 근데 이 사건 이후, 사기 사건 이후로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져서 부녀 간의 의리도 이렇게 배추 및 돌이듯 잘라지는 건가? 끊어지는 건가? 하면서 탄식합니다. 중략은 서참이가 복덕방 주인이라고 했죠. 서참이가 시리에 빠진 안초씨를 위로합니다. 그치만 결국 안초씨는 죽음을 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목숨을 끊고요. 그것을 발견한다. 서참이가 발견을 합니다. 서참이가 발견한다. 안초시의 비극이에요. 자결을 했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서참이가 죽은 걸 발견하고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고 하고 말만 듣던 그 딸의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딸을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딸이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고 울기는 울어요. 관청이 어서 알려야지. 서참이가 말합니다. 관청이 알리자. 아니에요. 아서요. 딸이 펄쩍 뛰었다. 딸이 당혹감을 드러냅니다. 아서라니. 딸이 제 명예도 좀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제 명예도 좀. 딸은 성공한 무용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결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은 명예가 떨어진다. 자결이 알려지면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 명예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애원하였다. 이해타산적 모습입니다. 이해타산적 모습.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비를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세상을 떠나게 해? 서참이가 딸을 나무라고 있어요.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이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런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비밀이라고 하면 안초시가 자결한 거죠. 자결했다. 이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서참이가 조건을 제시해요. 조건 제시. 그러니까 네, 딸이 수락을 합니다. 서참이는 다시 앉았다. 부친을 위해 보험 든 거 있지. 네, 간이 보험이 있어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를 타게 되노? 480원요. 보험금이 480원이다. 부친 위에 들었으니 부친을 위해 다 써야겠지. 그럼요. 딸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돌아간 이가 안초씨가 늘 속사스를 입고 싶어 했다. 상등 털 사스를 좋은 털 사스, 그 사스를 사다 입히고 그 위에 진견으로 수의라는 것은 죽으면 입는 옷이에요. 그 위에다가 수의를 입혀라. 그리고 선산이 있나? 묻힐 데가 있나? 웬걸요? 없어요. 선산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로 좋은 땅으로 널찍하게 살아.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거대하게 해라. 성대하게 해라. 성대하게 해라. 성대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아들어? 서참이가 말하니까 딸이 네 하면서 수긍하고 있어요.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서참이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이에요.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늘 속사스 입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좋은 털 사스를 입혀라. 그리고 그 위에 좋은 수의를 입혀라. 그리고 공동묘지는 좋은 땅, 특등, 좋은 땅으로 살아. 그리고 장례식은 성대하게 해라. 이걸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네 하면서 수긍을 해요. 안초시의 수의 연결식, 장례식이 열립니다. 그 딸의 안경화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이 연결식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그 이유는 서참이의 말도 있지만 이 안경화라는 인물은 자신의 체면이 중요해요. 체면 중시. 그래서 연결식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서참이와 박희한 영감. 두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갔다. 술이 취해서 연결식에 갑니다. 박희한 영감이 부의를 갖고 와요. 부조금이에요. 부조금 2원을 서참이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에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서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우선 술집에 가서 거나하게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슬퍼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연결식으로 온 거예요.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반반한 조객들. 그 딸이 성공한 무용수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조객들도 반반하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이 아니오. 안초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초시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무용가 안경화를 보러 온 사람들 같았다. 딸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오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울기는 우는 거예요. 신식 상복이라나 공당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고인에게 절하였다. 여기 볼게요. 신식 상복. 그 다음 새까만 양복. 신식 상복이 새까만 양복이에요. 근대화이다. 근대화가 있었다. 알 수 있고요. 그 뒤를 따라 한 20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엇하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명복을 빌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서참이가 얼굴이 시뻘거예요. 지금 술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술을 마셔서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한마디 하려고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섰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후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죽은 사람한테 고인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더니 조사를 하였다. 조사라는 것은 조문을 위한 말이에요. 조문을 위한 말. 나 서참일세 알겠나? 고인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나 서참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 해보겠나? 호사라고 합니다. 좋은 죽음이야. 자네 참 좋은 죽음이야.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비극적 죽음입니다. 사기를 당했죠. 충격을 먹었죠. 딸이 냉대를 했죠. 냉대를 받았죠. 자결을 했죠. 비극적 죽음이에요. 표면은 잘 죽었다, 호사다. 근데 실제는 비극적 죽음. 드러난 것과 실제가 달라요. 반어법이 쓰였다. 반어법이에요. 잘 죽었네. 살아있으면 이만한 호사를 해보겠나. 이제 안경 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아무튼지 안경 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안초씨는 안경을 꼈었는데 안경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돈이 없어서 그 다리를 못 고치고 있었어요. 하는데 박희한 영감이 들었으니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면서 서참이를 밀어냈다. 박희한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박희한 영감도 미안한 게 있어요. 미안함.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 얘기를 해줬잖아요. 부동산 투기, 투자 얘기를 한 사람이, 전해준 사람이 박희한 영감이에요. 박희한 영감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시 멈칫 서 있어 보았으나 울음이 먼저 터지고 나왔다. 울음이 먼저 터지고 나오고 말았다. 두 노인의 슬픔이 드러나고 있어요. 안초씨는 결국 비극적으로 죽었고요.
노인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초 씨의 그 비극적 죽음은 9세대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